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혼탁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가 공지영,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성공회대 신부 출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조국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조국을 옹호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옹호하는 데 드는 어떤 논리나 또는 팩트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비현실적이며 사실과 맞지 않는, 그래서 좌파 지식인들이 깡통 같은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옳은 논리, 정확한 사실, 그리고 합리와 순리에 근거해서 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면 제가 비록 우파지만 저는 그들의 그런 행동을 100%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결정적인 것을 결여하기 때문에 좌파 지식인들의 민낯을 제가 경멸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지영, 이재정에 이어서 세 번째 좌파 지식인 돌격대가 누가 될 것인가를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연탄재, 간장게장 이런 시로 유명한 시인 안도현. 안도현은 지난 2012년, 그러니까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했을 때 당시에 문재인의 중앙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문재인 캠프에 깊숙이 관여한 그런 시인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공지영, 신경림, 한승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전주 우석대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 시인 안도현은 너에게 묻는다는 이 시에서 연탄재 이 귀절로 상당히 유명하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러는 식기입니다. 그리고 안도현의 시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공지영이 어떤 말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도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영. 작가가 왜 이미지 깎이며 나서냐는데 나도 묻고 싶다. 그런 세상에서 이미지 좋은 작가면 뭐 할 건데. 참으로 이상한 대목입니다. 공지영은 자신이 조국을 감싼 것, 예를 들어서 맹목적으로 문재인을 신격화한 것, 내가 믿는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을 잘 알고 임명을 했을 것,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조국을 믿는다 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장학금을 준 교수를 찬양한 것, 이런 대목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이미지가 깎였다고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 이미지가 왜 깎입니까? 그가 옳은 얘기를 했다면 이미지가 깎이겠습니까? 그가 터무니없는 논리로 팩트와도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 조국을 옹호하니까 이미지가 깎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술함, 자기의 부실함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공지영. 자, 두 번째 대목입니다. 야당들은 국적이 다르니 한국 국민들끼리 청문회를 하는 것 대창성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26일까지 27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당들은 국적이 다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민청문회를 찬성한다. 네, 우파들도 사석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존재는 외계인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지식인이, 대표적인 지식인이 공개적으로 SNS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이거를 선동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뭘 이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대목, 논두렁식의 시즌2가 재현되고 있다. 이게 먹히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린 조중동 자한에게 영원히 개돼지가 되겠지. 조중동 자한은 조중동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논두렁식의 2라는 것은 권양숙 여사 일가의 박연차 뇌물 사건 때 노무현 권양숙 부부가 박연차로 받았던 고급 시계, 이 시계들을 권양숙이가 봉화마을의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것을 당시 국정원이 언론에 흘렸다. 하여튼 이 국정원이 흘렸는지 아니면 검찰이 흘렸는지 어쨌거나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래서 이것은 노무현 부부의 망신주기였다. 이런 식으로 좌파에서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나 또는 이런저런 얘기들은 그런 식의 논두렁식의 얘기로 노무현 부부를 망신 주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안도현. 며칠 동안 매미들이 자유한국당 하면서 시끄럽게 울더니 오늘 조금 잠잠해진 것 같다. 가을이 오고 있다는 뜻.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은 세상의 이치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여? 하면서 창문을 닫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해도 너무하다.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그 정도를 지나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뜯기는 조국보다 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이 더 안쓰럽다. 조국의 어깨가 강하기 때문. 아무리 승냥이들이 물어뜯어도 조국이 끄떡없을 거라는, 조국의 어깨가 강하기 때문에 조국이 버틸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미가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식으로 울고 있다. 여기서 매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국의 비리를 캐고 있는 언론들 또는 하여튼 이런 SNS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뜯기는 조국보다 물어뜯는 승냥이가 더 안쓰럽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안도현이 문재인이의 대통령 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든 안 맡았든 그가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조국 사태에 뛰어들어서 조국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 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승냥이라고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또 공격을 하고 매미에 비유하고 자신이 시인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것은 지식인이면 지식인답게 지금 현재 언론에서 제기하는 조국에 대한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다, 잘못됐다, 부풀려진 것이다, 선동이다 라는 것을 케이스를 들면서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옳은 비판이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과도한 매미의 울음소리다, 과도한 승냥이의 조국 사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설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과거에 올라갔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연탄재를 기억하고 간장게장이라는 시를 기억을 하고 그도 한때 베스트셀러 시인이었는데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케이스를 조목조목 대면서 비판을 하라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좌파 지식인들은 왜 가장 기본적인 팩트와 가장 기초적인 논리와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대단히 이렇게 부실한 깡통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쓰는 시, 이런 사람들이 쓰는 소설, 이런 사람들이 교육감이 돼서 펼치는 교육정책, 그런 시와 소설과 또는 교육정책에서 신음하고 시와 소설을 읽었던 이 나라의 많은 독자 백성들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감사합니다.